네, 특별한 포트 대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정말 8월의 마지막 주가 시작됐는데요. 어떤 매니저가 1위를 달려가고 있을지 확인해보기 전에 대결의 룰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시 제시하는 한 종목으로 대결이 펼쳐집니다. 제시한 매수가로 다음 거래일부터 포트에 편입이 되는데요. 한 달 동안 대결이 펼쳐지고 그 수익률은 종가 기준으로 합산이 됩니다. 또 더욱더 즐겁게 즐기실 수 있는 유의사항도 체크해보도록 할게요. 네, 목표가 2달 전에 매도가 가능하고요. 손절가, 목표가 제한 없이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럼 어떤 매니저가 1위를 달려가고 있을까요? 다음 장에서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역시나 순위는 계속해서 굳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조기준 매니저가 57.44%로 1위의 자리를 굳히는 것 같고요. 또 2위에는 이가람 매니저 38.21%로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3위에는 김은태 매니저 31.35%로 랭크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 또 금메달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조기준 매니저의 KNS 21.21% 보여주면서 1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고요. 2위에는 김웅태 매니저의 STX 그린로지스 18.52%로 2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또 새로운 종목이 새롭게 올라왔는데요. 이가람 매니저의 유한양행 17.1%로 3위에 새롭게 랭크된 모습입니다. 아쉽게도 순위에는 못 올랐는데요. 백인현 매니저 무려 3종목이 수익 중이고요. 조범수 매니저의 한국가스공사 4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죠. 또 마지막 김병진 매니저도 포트의 7종목 중 무려 5개 종목이 상승 중이니까요. 앞으로 남은 기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변동사항까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백인현 매니저의 프로텍은 손절가 터치하면서 편출됐고요. 조범수 매니저의 대성에너지 손절가 터치하면서 9,000원으로 수정 찬스 사용했습니다. 김병진 매니저의 클래시스는 목표가 달성하면서 목표가 58,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이가람 매니저의 유한양행도 목표가 터치하면서 새롭게 수정 찬스 사용했고요. 조기준 매니저의 올릭스 종가에 편출됐고요. 조기준 매니저의 나노팀 목표가 달성하면서 편출됩니다. 이렇게 현황까지 체크해봤는데요. 새로운 종목 만나보기 전에 8월 포트폴리오 화면 통해 살펴보시죠. 네, 월수팀과 함께 특별한 포트 대결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포트 내에 있는 종목들 리뷰해봐야 되겠죠? 먼저 백인현 매니저의 종목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프로텍 손절가 터치해서 이제 포트에서 아웃을 했는데, 제가 이제 지금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포트에 지금 한미 반도체랑 이제 프로텍이 있었는데, 프로텍 같은 경우에는 오늘 손절가를 터치를 했죠. 아무래도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전반적으로 반도체 관련 종목들 주가 변동성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반도체 비중을 조금 줄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지금 포트에서 편출을 했지만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반도체 섹터가 다시 한번 안정을 찾고 반등을 해준다라면 2분기 실적도 잘 나왔던 프로텍의 주가 반등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 일단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포트에서는 가감하게 편출하도록 하고요. 한미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좀 주가가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던 이유는 거의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랑 주가 흐름이 비슷하게 움직인다라고 보셔도 돼요. 대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받았던 수준 물량이 전방이 이제 데이터 센터 쪽보다는 미국 전력 인프라 노후화 쪽으로 이제 아무래도 수준을 많이 받다 보니까 전력 인프라 노후화 교체 수요가 계속해서 있는 한 재룡전기의 실적은 잘 나올 겁니다. 지금 수주 규모만 3천억 정도가 조금 안 되는데 향후에 1년 매출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일단 여러분들도 투자자 관점에서 한번 접근을 하실 때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보신다라면 많이 오른 종목이 정배열 타고 계속해서 오르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잘못 물리면 고점에서 물려가지고 많이 조정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볼 때 제 경험상으로는 좋은 종목이 이렇게 많이 꺾였을 때 바닥에서 여러분들이 매집해서 나가신다라면 저는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미국에서는 계속 전력 인프라에 투자를 지속할 것이기 때문에 재룡전기, 최근에 반도체와 연관돼서 하락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실적은 계속해서 좋을 거라는 거, 이 부분 꼭 체크를 해보시면서 투자 이어나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또 조범수 매니저의 종목들도 리뷰 도와드려야겠죠. 또 휴스틸이 이슈가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까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네, 뭐 말씀해 주셨으니까 휴스틸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휴스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대왕고래 테마성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던 과정에서 시간외에서 뉴스가 나왔어요. SSP라고 해가지고 이제 휴스틸에서 12억 가량 출자해가지고 투자했는데 2천억이 됐답니다. 시총만큼요. 휴스틸 시총이 2천억 조금 넘어요. 2천억 조금 넘는 상황인데 시총만큼의 잭팟이 터졌다고 해서 시간외에서 상한가에 갔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장 과연 주목도가 높아질 수 있다면은 이게 상당히 일단 금액적으로는 시총만한 금액이잖아요. 상당히 큰 포지션이기 때문에 상한가 한 번 정도는 기대해 볼 법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대왕고래 테마성 내에서도 아니면은 나중에 트럼프 테마로서도 아직 테마성 재료는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 상승률이 과연 앞선 전 구간의 또 거래량만큼의 거래량이 들어오는지 아니면은 이보다 더 강한 거래량이 들어오는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앞전 상승 구간 6월 달에 상승 이때 대왕거래 테마로 올라왔었거든요. 이때보다 거래량이 더 많이 붙는다? 저는 그러면은 충분히 더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2연상 정도는 가졌으면 좋겠네요. 네.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하나 더 리뷰를 할게요. YC 리뷰를 할게요. 네, YC는 정말 이름값을 하고 있지는 않나 싶은데, 네, 너무 좀 훅 터지셨어요 지금. 네. 네, 어쨌든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재료성에 대한 부분은 의심할 여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료성적인 측면이고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는 수렴 형태를 좀 취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과연 그래서 삼성전자의 발표가 언제 나올까? 개인적으로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날과 좀 유사한 구간 내에 발표가 나올 가능성을 좀 많이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눌림 정도는 괜찮다. 차트는 유지되고 있고요. Y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 HBM 삼성전자 통해서 HBM 수요로 더 좋은 실적 개선세에 일어날 가능성과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재고 축적 구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YC 같은 경우도 이 재고 축적 구간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종목이니까요. 추가적인 상승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YC가 막 날아갈 때는 굉장히 긍정적인 느낌으로 YC가 됐었는데 지금 주가가 또 하락하다 보니까 그게 또 부정적으로 들리는 그런 매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휴스틸, YC까지 챙겨봤고요. 다음에 김병진 매니저의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름값 하는 종목이죠. 클래시스를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가 다른 클래시스. 이게 앞서서 이제 YC를 너무 재밌게 표현해 주셔서 저도 이제 클래시스를 좀 재밌게 표현을 해봤는데요. 이 종목이 이번 달에 제 포트에서 좀 효자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을 목표 주가를 좀 상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표가는요. 58,000원까지 상향을 하도록 하겠고요. 익절가는 51,000원으로 잡겠는데 저도 이제 이번 달에 반도체 제가 반도병진으로 불려서 반도체 종목을 최초에 좀 편입했다가 손절가 터치돼서 아픈 기억이 떠올랐는데 지금 요즘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아쉽습니다만 또 다음 달에 상승을 기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클래시스 목표가를 터치하면서 목표가를 상향했습니다. 58,000원으로 상향하고 계속 가지고 간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꼭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월수팀 이제 대결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은 과연 어떤 종목을 가지고 왔을지 백인현 매니저의 편입 종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가져온 PPT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하나투어라는 종목입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 때 아무래도 바이오 관련 종목인 이제 의료 AI 쪽에서 이제 루닛을 사실 가지고 오려고 하다가 아무래도 변동성이 좀 크다 보니까 그래도 좀 지금 바닥권에서 여러분들이 난이도 낮게 편하게 접근하실 수 있는 종목인 하나투어가 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여행항공 그리고 여행사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바닥을 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 장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오늘 장 바이오 외에 유일하게 올랐던 섹터가 바로 항공 관련 종목이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뭐 티웨이 항공이나 진에어 그리고 제주항공 같은 LCC 업체들의 주가가 가장 많이 올랐고요. 최근에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도 1,300원 후반대에 있다가 최근엔 1,300원 초반대까지 빠지면서 전반적으로 달러 부채를 많이 가지고 있는 항공사들 같은 경우에도 외화 부채 부담이 조금 많이 줄어든 상태이고 그리고 최근에 엔화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서 일본으로
해외로 가는 여행객 수요가 우리 한국으로 유입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바다권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최근에 이제 데이터상으로도 최근에 지방공항 기준으로 코로나 이전 수준의 한 80%를 회복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9월달 추석 연휴가 끼어 있는데 목요일하고 금요일 이틀만 휴가를 내면 최장 9일 동안 연휴를 즐길 수가 있다랍니다. 그러면 9일 동안 해외 나가는 고객들도 많이 늘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국내 여행항공 관련 종목들은 성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 같은 경우 보게 되면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9.8% 늘었습니다. 근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37억 나오면서 전년 동기 대비 9.8% 오히려 줄었거든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하고 있는 컨셉보다는 훨씬 더 낮은 수치인데,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일단 마케팅 비용이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티몬 위메프 사태로 온라인 제휴 채널 관련 미수 채권을 전액 이제 대손 처리하는 과정에서 영업이익이 좀 빠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3분기 실적부터는 추석 연휴 성수기가 끼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목요일하고 금요일 이틀만 휴가를 내면 9일 동안 해외여행을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투어 같이 국내 1위 여행사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보면서 매매 전략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네, 지금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닥권에서 거의 움직임이 없죠. 거의 움직임이 없는데 오늘 여행항공 관련 종목들도 거의 움직임이 없다가 튀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서부터 매집을 해 나간다라면 지금 더 이상 나올 악재는 거의 없다라고 봐요. 지금 WTI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도 70달러 중반 수준에서 거의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 최근에 하락하게 되면서 원화 가치가 상승하게 되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국내 여행객들 같은 경우에도 뭐 최근에 원화 가치가 상승하게 되면 해외로 여행 갈 수요가 더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에서 여러분들이 천천히 매집하신다라면 충분히 난이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매매 전략은 내일 시초가로 잡도록 하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단기간에 52,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5,0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국내 시장이 난이도가 제일 높은 것 같다. 변동성도 굉장히 크고 주도하는 섹터가 따로 없기 때문에 좀 안정성 있는 종목 없을까 찾아다니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지금 하나투어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투자를 해볼 만한 종목이라고 합니다. 난이도가 낮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큰 매력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투어 내일 매수가는 시초가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52,000원, 손절가는 45,0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백인영 매니저의 인사이트가 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무료 방송 그리고 네이버 밴드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다음은 또 조범수 매니저의 종목도 들어봐야 되겠죠. 과연 오늘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왔을지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의료대란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저는 이게 좀 몇 방 좀 크게 갈 것 같기 때문에 이 종목으로 준비해 왔고요. 저는 유비케어라는 종목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성정보도 있고 비트컴퓨터도 있고요. 그리고 유비케어도 있습니다. 일단 시간에서는 인성정보가 가장 강하게 대장주로 올라왔고 후발주로 유비케어가 좀 쫓아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유비케어 같은 경우에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의료정보 그리고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총 파업 같은 경우에 이제 29일 일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그럼 이 남은 기간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지금 직전까지는 그럼 아직은 저는 강한 흐름을 나타낼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고요.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앞으로 우리가 9월달 들어가면서 추석이잖아요. 아직 이런 비대면과 관련된 뉴스는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추석과 같은 상황에서도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용과 관련된 뉴스가 나올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 관련주들의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은 충분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뭐 이제 정부의 정책 때문에라도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온 상황에서 정부도 그에 따라서 안정적인 측면을 위해서 지금 비대면 진료에 대한 규제를 완전히 해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마다 대략적으로 17%가량의 좀 이익 개선치가 올라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좀 올라갈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유비케어 차트 한번 보실게요.
이제 인성정보나 이제 전반적으로 모든 유비케어 이런 원격 의료 관련주들 보시면 전반적으로 차트 흐름 형태는 비슷합니다. 이제 직전에서 앞선 구간에서 단기 매물대죠. 8월 20일자 단기 매물대를 이제 돌파 시도하는 구간이 오는데 이 매물대 구간 돌파가 나온다면 강한 상승세에 나올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별 구간이기 때문에 강하게 300일 이동평균선 돌파 나오는 점 구간이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좀 짧게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단기 저항대 먼저 노리면서 들어갈게요. 일단 매수가는 내일 좀 강하게 단타성이 높기 때문에 시초가로 말씀 전해드리고요. 목표가는 단기 저항대 돌파 나오는 자리입니다. 5,100원,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추세 완전히 이탈 나오는 3,9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비대면 의료 서비스와 관련해서 이 종목 다시 한 번 더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유비케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저 갑자기 생각이 든 게 혹시 매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가요? 당장 매출 같은 경우에 유의미한 매출치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비대면 진료들 같은 경우에 이제 좀 개선세가 넘어오고 있다. 이제 바닥권을 지나고 있다는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네. 이 평가는 이제 비슷하지 않습니까? 앞에서 이제 이야기 나왔었던 LG 엔솔이나 아니면은 다른 여타 저평가 종목들 얘기 나온 거랑 똑같아요. 이제 개선세 구간이다. 네. 이제 비대면 진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외국에서 프랑스였나요? 프랑스에서 또 드론을 통해서 비대면 진료 관련돼서 제약을 또 배달한다는 소식도 있기 때문에 오, 네네. 앞으로 AI 산업의 발전과 함께 발맞춰서 갈 수 있는 비대면 진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쩌면 또 코로나 이슈와도 묶일 수 있는 유비케어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매수는 내일 시초가로 접근을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는 5,100원, 손절가는 3,9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조범수 매니저의 인사이트가 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무료 방송 그리고 네이버 밴드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또 김병진 매니저의 종목도 들어봐야 되겠죠. 오늘 과연 어떤 종목을 가지고 왔을지 김병진 매니저의 편입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는 좀 사연이 있는 종목을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루닛이라는 종목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영상 분석을 통해서 암 진단이라든가 뭐 세포 분석을 하겠다라고 하는 AI 의료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볼파라이스라는 기업을 인수함으로써 유방암 쪽에서 굉장히 뛰어나게 또 고객사의 납품을 미국 시장에서 점유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여러분들 이제 굉장히 할리우드의 유명한 배우 있잖아요. 안젤리나 졸리가 이 유방암 절제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 유전적인 부분 때문에 안젤리나 졸리가 이제 BRCA1이라는 유전자 변이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우리 이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부모로부터 유전자를 물려받잖아요. 그래서 아예 복사 붙여넣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유전적인 부분을 다 물려받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안젤리나 졸리가 이걸 유전자 검사를 해봤더니 유방암 발병 확률이 87%라서 스스로 이제 절제술을 이제 받았던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루닛 같은 경우가 이런 세포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미지 분석을 통해서 물론 치료법이 없더라도 이것들을 미리 알아낼 수 있으면 이런 절제술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예방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 시장을 이제 진출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AI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세대 이제 염기 서열 분석 같은 걸 통해서 DNA의 수백만 개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이제 죽을 때까지 세포가 계속해서 이제 분열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피부가 이제 다쳐도 재생이 되고 이런 거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다쳐도 피부가 재생이 되지 않으면 피부가 이게 썩습니다. 죽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분석되는 이런 세포가 재생되는 과정을 다 AI로 분석해서 뭐 질병을 예방하고 미리 찾아나겠다 이런 것들을 유전자 발현을 또 분석하겠다고 하는 게 국내의 유일한 기업이 또 루닛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관련된 매출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미지를 보면서 가격 전략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게 굉장히 재밌다라고 보여지는 이유가 뭐냐면요. 유전자 요즘 편집 관련된 기술들도 미국 FDA에서 승인을 받고 신약들이 출시가 됐잖아요. 정말 재밌는 게 유전자 편집이 된 거를 몸에 주입받아서 아이를 낳으면 그 편집된 유전자가 물려집니다. 그래서 한번 병이 나오면 그다음부터는 아예 걸리질 않는 그런 이제 완전 새로운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이제 세포 분석까지도 이제는 AI로 가겠다. 세포 분석도 컴퓨팅 파워로 가겠다라는 거고요. 루닛의 가격 차트를 한번 켜주시면 가격 전략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AI 의료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당장의 뭐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뭐 볼파라이스를 통해서 매출이 조금 개선되고 있는 부분이지만 차세대까지 좀 생각을 해본다면 유전자 편집 신약들도 나오는 과정 속에서 저는 충분히 성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제가 이 종목을 분석하기 위해서 관련된 서적도 하나 읽었는데 네.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한국의 이제 기업인 게 좀 자랑스럽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면 정말 차세대는 좀 질병이 많이 사라진 유전자 그럼요. 발현을 아예 억제시킬 수 있는 그런 시대도 한번 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보고요. 실제로 유전자 치료제, 뭐 요즘에 유전자 편집된 치료제들이 FDA 승인이 나서 정말 못 걷는 사람들이 걷고 있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고 그 유전자가 이제 다음번에 대물림되면 없어진 거거든요. 아예 병이.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차세대 기술이다 볼 수 있고요. 매수 가격은 시초가, 다음날 시초가를 한번 잡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가격은 53,000원 잡도록 하고요. 손절 가격은 43,000원 잡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병진 매니저 루닛을 가지고 왔습니다. 매수가는 내일 시초가를 제시를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53,000원, 손절가는 43,0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근데 요즘에 또 차트를 보고 상승한 걸 보니까 쉽게 손가락이 잘 안 가거든요. 지금 너무 고점 아니에요? 단기적으로 고점을 찍고 그리고 내려온 다음에 지금 바닥권에서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건 실적적인 부분이 요즘에 나오고 있는 거고 이 기업이 하고자 하는 방향성 자체가 정말 완벽하게 차세대 시장이에요. 그쵸? 정말 네. 차세대 시장이기 때문에 이 시장이 개화가 됐을 때는 좀 큰 어마어마할 것 역할을 같다. 해줄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앞서서 제가 이제 ST팜도 좋게 보고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기업과 이 루닛은 눈여겨보셔도 되겠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 서적까지 읽어봤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김병진 매니저 루닛을 가지고 왔습니다. 김병진 매니저의 인사이트가 궁금하신 분들은 무료 방송 그리고 네이버 밴드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월수팀의 편입 종목들 들어봤습니다. 먼저 백인현 매니저 하나투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같이 어려운 장 속에서도 여행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다는 점 그리고 바닥권에서 난이도가 낮게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을 굉장히 좋게 평가를 했고요. 목표가는 52,000원, 손절가는 45,0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조범수 매니저 유비케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비대면 진료과 관련해서 조금 중장기적으로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면서 또 코로나 이슈랑도 묶일 수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내일 시초가 제시를 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5,100원, 손절가는 3,90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김병진 매니저 루닛을 가지고 왔죠. 굉장히 차세대적으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관련 서적까지 살펴봤다고 합니다. 매수가는 내일 시초가로 진행을 한다고 하고요. 목표가는 53,000원, 손절가는 43,0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각각의 종목들 매력 포인트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지금 바로 다시 보도록 할게요.